구성용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한 김혜경 씨. 이 공천이 안 됐다,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는 부인도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야당의 의혹 제기, 두 가지 소식 다뤄보죠. 김혜경 씨가 검찰에 들어갈 때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과연 답변했을까요? 그 모습 보시죠. 검찰이 일정 협의해서 정한다 했는데 혹시 오늘로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혐의 소명하실까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어떤 질문들 받으셨을까요? 여사님 화이팅 여사님. 일정은 당연히 상호 주의를 한 것이고,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을 위해서 정해진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고 간단히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제 추가 출석할 예정은 있어요? 그건 이제 검찰한테 물어보셔야죠. 아마 더 이상 소환이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소환 통보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잘... 김혜경 씨 측은 당연히 진술 거부를 했다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언제부터 진술 거부가 당연한 것이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경 씨는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질문은 역시 당연한 질문들이 나왔어요. 당연의 당위성?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습니까? 검찰로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나왔는데 이걸 결론을 정한 수사다라고 김혜경 씨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표현대로 당연히 진술 거부권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김구식 교수님, 이게 언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였나요? 진술 거부권을 당연히 활용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당연치 않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지금 검찰이 던진 질문은 검찰로선 당연히 해야 할 질문들인데 이걸 김혜경 씨 측에서는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로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김영태 의원님, 사실 이번 건은 뭐 정치적인 사건은 아니에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법인카드 유용이 제보가 나왔고 구체적인 뭐 사진과 물증도 나왔고, 그것 때문에 김혜경 씨가 대선 기간에는 사과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 사과할 당시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 건데, 대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과까지 하고. 그런데 막상 수사가 진행될 때는 진술을 거부하니까 조금은 좀 당황스러운데,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김용태 의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결론을 정한 수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결론이 정해졌겠죠. 아니, 이게 무슨 굉장히 복잡한 법리가 들어가는 사건이 아닌 거잖아요. 법인카드가 유용됐고 결제 내역이 있고, 여기 당연히 결론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 물어본 거잖아요. 아까 김근식 실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알고 있었는지, 배 씨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미 배 씨와 관련해서 기소가 된 사건이고 공범으로 이제 수사기관들을 보고 있는데, 혹시나 김혜경 여사가 억울한 점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경찰 측 입장을 들어보면은 그 서면 조사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9월 5일 날 선택해서 나왔다라는 거, 직접 나왔다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입장을 소명하려고 읽혀질 텐데, 그걸 진술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쇼로 이용하시려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익명 의원의 주장을 재구성한 뉴스토마토의 보도, 야당은 이 보도를 전면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해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라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의 김건희 여사의 문자, 텔레그램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A 의원과 B 의원이 등장합니다. 컷오프된 김 전 의원이 분개했고 해당 텔레그램을 내게 보여줬다. B 의원, 2월 말경 정치권의 인사를 만났는데 그 인사가 캡처된 해당 메시지들을 내게 건넸다. 이 보도에서는 이걸 봤다라는 2명의 의원이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건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자, 당사자 김영선 전 의원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얘기 다 허구다.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따봉 이모티콘을 받아봤지만 김 여사에게 문자 받아본 적은 없다. 내가 받은 건 따봉뿐. 체리 따봉이었나요?
내가 조혜진 의원에게 낙동강 벨트 출마를 제안했다.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 찾아가 출마하겠다고 얘기했었다. 라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뭘 옮기고 말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정리했다. 라는 거예요. 자, 장동혁 의원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의원도 물어봤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 재배치 제안한 거 맞다. 그래서 내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 내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당시 공천관리위원이 나섰습니다. 컷오프 대상이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는 뼈아픈 슬픈 이야기. 김영선은 컷오프 대상. 국내임, 해당 보도는 허위, 공천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 입장까지 내친 김에 살펴보면 공천은 공관위가 결정한 거고 김영선 의원은 컷오프 된 사람이었다. 결과적으로 공천도 안 됐다.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며 반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요. 김건희 특검에 이것도 포함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법에 이 내용도 포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소문이 무성하던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 국정농단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해당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특검하자는 건데 김용태 의원님, 예. 이거 혹시 저 텔레그램을 봤다는 A 의원, B 의원이 김용태 의원입니까? 저는 최근에 정치 평론을 하면서 너무 힘든 게 제가 보지도 못한 텔레그램을 계속해서 누군가 봤다고 하고 이거를 상상의 영역으로 제가 또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김영선 전 의원은 잘 모르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아는 의원님이시죠. 아는데 예. 컷오프 된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당에서 공천 안 하겠다, 컷오프를 결정해서 아예 공천이 안 된 분이군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첫 번째 텔레그램이 정말 존재했느냐를 좀 진실 여부를 가려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 텔레그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제 많은 분들도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이제 정치 개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조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 해석의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정말 이러한 일이 개입이 있어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당이나 대통령실 입장처럼 반영되지도 않았고요. 컷오프로 떨어졌다, 경선도 못 갔다. 그거는 사실 개입의 여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른 문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이게 뭐 사실 여부도 따져봐야겠지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조언 정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국정농단이다. 박찬 원내대표 이런 표현도 썼는데. 물론 야당은 그렇게 몰아가고 싶겠죠. 근데 이 단편적인 이 기사 하나만 놓고 국정농단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정치라는 것이 이면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왜 갑자기 이 뉴스가 나왔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또 야당에서 갑자기 특검에 이 내용까지 넣어가지고 바로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다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당황스럽고요. 왜 이 시점에 이 뉴스가 나왔을까?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12.12 사태까지 나왔어요. 개헌 공세. 자, 김민석 최고가 토론하자라고 해서 김재원 국내임 최고위원이 토론하겠다라고 했는데 응, 너 말고를 시전해서 소위 이것도 논란입니다.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한 내용, 그 설전 회자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용현 후보자가 경호처장 당시에 경호처장 공간에 3개 핵심 사령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저녁에 불러서 모임을 했다. 이 모임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과거부터 관례로 경호처장이 적절한 접촉 유지나 격려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러한 활동이 있을 때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아니고 공간에 이렇게 은밀하게 모였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군의 지휘체제를 대단히 문란시키는 행위다. 장관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고요. 제가 성인 하에 격려성 회의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승인했습니다. 승인한 근거가 있나요? 그가 승인했다는데 그걸 근거를 대라고 그러시면 그 자체가 좀 너무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 핵심 지기자 세 분을 동시에 모은 적은 없어요. 대담이나 선동이 아니고 확실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누가 그런 명령을 내릴 때도 없고 내릴 리도 없고 내린더라도 이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급기야 12.12 얘기까지 나오면서 계엄 의혹이 제기되자 신원식 안보실장이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김영은 후보자가 군과 국민의 동의 없이 계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12.12 5.18 때는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잠깐만 답하지 마세요. 군과 국민의 동의가 있었던 계엄이 있었습니까? 45년 전에 45년 전에는 비교하지 마세요. 쿠데타를 할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예, 그렇지. 계엄 문제를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장관, 의원님, 의원님, 장관, 내가 묻잖아요. 또 시즌 2 계엄입니다. 이걸 일으켜서 우리 국민이 아니라 김정은만 행복할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안 하겠다고 없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왜 자꾸 계엄 회담을 하시는 겁니까? 신원식 안보실장이 계엄 안 한다고 계엄 모임 없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괴담을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야당에 제보가 있고 정황이 있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야당에서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서방위 사령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게 주요 근거로 보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정황 증거는 야당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사실 상상에 기반한 제보 아니겠느냐, 야당의 의혹 제기가 라면서 톤 다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문제 제기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나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 의혹 제기를 그만둘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야당 내에서도 뭔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신원식 안보실장이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 오선의 중진 의원이 저희 도직구 멤버인 김유정 의원에게 이 계엄 의혹과 관련해서 김유정 의원 이거 약간 똥볼 찬 것 같아라고 말했다라는 제보도 저희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김민석, 김병주, 양문석 의원까지 포함하면 몇몇 분들은 12.12 사태, 5.18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전두환 5공화국을 연상시키는 듯한 의혹 제기가 김민석 최고와 김병주 최고위원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당내에 정작 김부겸 전 총리는 이 계엄 의혹에 대해서 뜬금없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하면 바로 해제되는 것 뜬금없고 가능성 없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그 영상에서 신원식 안보실장이 약간 좀 짜증나는 듯한 답변을 하셨잖아요. 짜증냈어요. 계엄 안 한다니까 왜 그러냐. 순간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여당 초선들하고 여러 명하고 식사하고 술 한잔 먹잖아요. 그럼 농담으로 저희 중진 의원들이 무슨 또 작당 모의를 했냐고 막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야당에 지금 몰아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제가 최근에 야당의 모 인사랑 좀 얘기하면서 계엄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꺼내는 거냐 물었더니 굉장히 단순한 답변이 왔습니다. 예. 우리 이재명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슈를 키워야 되지 않겠냐. 야당 의원이? 의원은 아닌데 인사였는데 야당 인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게 제보가 들어온다, 뭔가 근거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 대표가 그 한동훈 대표랑 회담에서 계엄을 툭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실한 야당 의원들이 마치 장기판의 말처럼 계속 계엄을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면이나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은 허경영 씨입니다. 하늘궁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사기 혐의 등입니다. 하늘궁 압수수색 혐의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관 23명 투입, 약 8시간 진행됐고요. 만병통치 우유라고 주장하고 팔았던 불로유 등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저걸 압수했네요? 자, 제보 내용도 있는데요. 대천사가 되려면 1억을 내야 된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늘궁 탈퇴 신도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허경영 대표를. 기운을 불어넣어준다며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 하늘궁 판매 상품들, 백궁 명패, 천국보다 높은 백궁행 티켓 300만 원, 대천사 칭호 1억 원,
피해 예상 금액은 수십억 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천사 관련된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대천사가 1억 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근데 그 어떤 상품이에요? 그게? 대천사라는 게 허무맹랑하긴 한데요. 거의 말 그대로는 뭐 대천사 되는 거예요. 그냥 허경영이 대천사 들어가라라고 하면 그게 이제 대천사인 거죠. 건축헌금 100번을 채우는 사람들 1억 원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천사 또는 완전천사라고 하는데 피부천사, 신체천사, 내장천사, 근육천사, 근본천사, 우리 몸 관리해서 건강을 지켜주고 천국과 같은 백궁 서버하고 연결돼서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는 인생의 멘토다. 좀 그 황당무계한 제보 내용인데 대천사 1억. 대천사가 되는 조건은 대천사 들어가라 하면 대천사가 된다라는 제보 내용도 현재 보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예. 근데 여기서 또 이 법적인 담론, 쟁점 하나 생각해볼 법한 얘기가 제기되고 있는 건데 이른바 저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로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과 믿음에 근거하여 돈을 지불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법적인 쟁점으로 과연 저것을 사기 행위로 인정이 되느냐. 예, 좀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김용태 의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마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사기의 영역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사기에 뭐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속는 분들, 그러니까 이 정치가 잘해야 되는 게 마음 들 곳이 없어가지고 내가 뭔가 민원이 있고 뭔가 이게 해결하고 싶어야 되는데 잘 안 들어주니까 결국에는 허경영 씨 같은 저런 분들이 그러한 사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런 분들 결국엔 다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강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보다 보니까 봉이 김선달보다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봉이 김선달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블루유를 만들어서 팔고 뭐 천사 뭐 이런 게 오히려 봉이 김선달은 뭔가 이렇게 생각이라도 있었지 허경영 씨가 저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저런 분이 참정권도 행사하면서 정치 지도자로서 뭐 역할도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이권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가 어떤 특정 개인의 그런 사기를 위한 도구로서 전락했던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강한 비판 주셨어요. 이 트럼프의 안보 책사 역할을 하고 있는 맥메스터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고요.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인사입니다. 트럼프의 안보 책사로도 불립니다. 핵은 방어욕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말도 안 된다라고 직격 날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면서 중매자 역할을 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달한 메시지는 낙관에 기반한 왜곡에 가깝다라며 강한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이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요. 작심 발언을 지금 쏟아냈는데 트럼프 후보가 2018년, 2019년 북한과 초유의 북미 회담을 벌였고 그때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은 비핵화의 의사가 있다라고 미국 측에 전달을 했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김정은은 비핵화의 의사가 있다. 협상해볼 만 만하다. 라며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 이 중매자로 나섰는데 문재인 정부를 겪었고 북한을 직접 겪었던 트럼프의 책사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예요. 알고 봤더니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너무나도 낙관론으로 우리를 속였다. 예. 그리고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냈는데 김용태 의원님.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김정은의 비핵화는 진심이었다. 라고도 최근까지도
쓰고 있는 내용도 한번 논란이 됐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맥메스터의 사실 인터뷰 내용? 뭐 미국만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셨던 거죠. 물론 종전선언 뭐 언젠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미식별 물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분노를 느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현실을 기반해서 좀 직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많은 국민들이 종전선언을 원하고 계실 거고요. 그 종전선언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저희 남북이 대화도 당연히 필요하고 하지만 지금 순간에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저희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발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가운데 민주당의 김지호 전 이재명 대표 부실장이 이뇨한 최고위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지호 전 부실장이 의료 서비스 절실한 분들은 이뇨한 의원에게 전화하라라며 SNS에 이뇨한 의원의 전화번호를 김지호 전 이재명 대표 부실장이 공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자, 어제 있었던 이뇨한 최고위원의 일부 문자가 공개된 것을 비판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자,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을 뻔 죽을 뿐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문자가 오자 이뇨한 최고위원이 감사라고 답장을 한 대목, 이 문자가 공개되면서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청탁 의혹을 야당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빽 있는 관련층은 의료봉계 상관없냐? 여당 최고위원은 다 방법이 있었군요. 정부와 여당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나 봅니다라며 이뇨한 의원에게 수술 청탁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뇨한 의원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응급 아닌 이미 예정된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였다. 집도위와 아는 사이라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이다. 라며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김지호 최고가 전화번호까지 지금 공개를 한 겁니다.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문자 하나만 놓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뇨한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만약에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집도위가 예정되어 있었고 또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잘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다음에 비판이라든지 이런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박민수 차관 경질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많은 동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의료개혁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정부도 의료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결국엔 국민을 위한 길인 거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전공의의 마음들을 돌릴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앉힐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많은 의사분들한테 차관이 감정적으로 좋지 못하니 협상이 진행이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분으로 모셔가지고 의료개혁도 추진하고 또 전공의 분들도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들릴 수 있는 분으로 모시는 방법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차관을 바꿔야 된다. 전공의를 복귀하기 위해서라면 예. 그렇군요.